구라타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은 고추가 매운 남자 작고남 구영근입니다. 오늘 구라타임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짧게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라타임을 운영하고 있는 작고남 근이근이 구영근의 아빠 구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구라타임 첫 번째 게스트 저희 아버지를 모셨는데요. 아빠,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치부라면 큰 치부인데 많은 한우분들과 같이 공유함으로써 저와 똑같은 암 투병하고 계시는 한우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구라타임 게스트 저희 아버지와 함께 암 투병 체험 극복기 지금부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Let's go! 저는 2014년 지금부터 6년 전 10월 말에 산업보건센터에서 종합검진을 받고요. 종합검진 결과 혈액검사에서 CEA 종양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고 보건센터 내 임상병리과 간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임상병리 간호사님의 말을 따른다면은 보통 CEA 종양 표지자 수치가 일반적으로는 그 당시에 2에서 6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62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한 10배가 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진일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더 체열을 해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셔서 바로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제가 체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일하게 높은 수치가 나와서 제가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하면서도 좀 더 울산의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내원에서 제가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요.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간 초음파, 복부 초음파, 그 다음에 흉부 CT 촬영, 그 다음에 엑스레이 체열 등등 정밀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요. 소견적선 오른쪽 폐 부위에 조그만 종양, 암 종양 같은 것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서울에 있는 내원에서 전문의에게 울산에서 검사받은 자료들을 모두 드려서 또 그 판독 결과 폐암이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병기로는 어깨뼈에 전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병기로 따진다면 사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암 투병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내한테 이런 암이 왔을까? 남의 일로만 듣던 암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순간 저도 멘붕이 오다시피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랬고 또 그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제 큰딸도 엄마를 달래는데 여념이 없었고 저 자신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어떤 걱정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움이 사실은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아버지께서 14년 10월에 암 선고를 받으셨고 저는 15년 1월에 알았어요. 15년 1월에. 왜냐면 그때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저 빼고 우리 가족이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큰 누나랑 감자탕을 먹고 있는데 큰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영근아 잘 들어. 아빠가 많이 아파. 이렇게 하고 암이라는 얘기를 말을 해줬을 때 그 당시 이제 감자탕을 먹고 서울역에서 울산역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2시간 30분이었나요? KTX가? 진짜 내내 울었어요. 내내. 그런 또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 영건이한테는 막 이제 군무에 충실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같아서 사실은 숨기자고 얘기를 했고 물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 영건이가 알게 되었는데 좀 미안했었지요. 그 당시에 얘기 못 해준 게. 그렇지만 이해를 좀 해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암세포가 전이되면은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진짜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찐이다, 찐. 정말 잠을 못 잤어요. 한 일주일을 저는 아빠가 잠을 못 잤습니다. 차라리 제가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마음을 몇 번이나 가졌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왜 마약 진통제를 맞아야 되는지, 왜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유전자 검사 결과 표적 치료제로 가능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순간 저는 한 줄기 빛을 받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디오트립이라는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해서 저의 항암치료는 시작되었고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 2주일이 지나니까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간지럽고 따가워지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술 먹은 사람처럼 온 얼굴이 여드름처럼 나와 있고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양손가락, 양발가락, 손톱, 발톱 사이에 살들이 갈라지고 또 좀 더 있으니 입안에 구내염이 여기저기서 막 발생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항암치료의 부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부작용이 심할 때는 교수님께서 지어주신 항암제를 복용했고요. 또 더 심할 때는 동네 피부과에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연고도 바르면서 그렇게 항암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3년 정도 반복적으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조금씩 그 부작용이 약해지고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음식은 제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은 편식하지 않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저는 챙겨 먹었습니다. 삼식이. 그렇죠. 삼식이라고 그러죠. 특별히 제가 섭취한 음식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음식은 야채 스프입니다. 우엉, 무, 시래기, 당근, 표고버섯을 우려내서 달인물을 한 1년간 제가 섭취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라비올라 잎을 달여서 한 8개월 정도 제가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차가버섯을 구입을 해서 제가 직접 손질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달여서 복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흑마늘을 제 아내가 숙성을 해서 만든 흑마늘 한 8개월을 제가 섭취를 했습니다. 요 네 가지 음식이 저한테는 특별한 음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네 가지 음식을 섭취하게 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독소를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암 치유하는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 음식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체력 관리는 제 집 주위에 울산 대공원에서 매주 6 내지 7회를 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뒤로 걷기, 뒤로 뛰기를 하면서 저는 운동을 했고요. 운동 마치고 나면은 동네 헬스장에 들려서 간단한 근력 운동하고 사우나를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게 늘 반복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때로는 아내와 같이 때로는 혼자서 근교 산행을 찾아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지구력도 기르면서 6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벌써 암 선고 받은 지가 6년이 다 돼가네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건강도 잘 유지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암 선고 당시에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고맙게도 동료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에 그 흔한 휴직 한번 내지 않고 저는 무사히 5년간의 암투병 회사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직장 동료 여러분들의 고마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 30년간 절기에 피우던 담배와 술은 암 선고 동시에 끊었고요. 평소의 음식은 특별히 육회 같은 생고기를 제외하고는 가리는 것 없이 잘 챙겨 먹고, 때로는 입맛이 없을 때도 억지로라도 저는 식사는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스크는 제가 항상 착용하고 다녔고요. 그다음 운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늘 음악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고함도 치고 또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조금이라도 뱉어낸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얘기 말입니다. 누워서 사는 것보다는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위해서 제가 힘껏 응원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고 겪었던 얘기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암투병은 끝없는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기에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본인의 강한 의지가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피할 수 없으면 절기라는 말이 있듯이 환자 스스로 고치는 병으로서 외로움을 즐기셔야 하고, 암과 투병한다는 것은 또 다른 고귀한 삶의 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잘 되시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항암 부작용을 이겨내고 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체력이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꾸준히 운동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체력에 맞추어 적당한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넷째, 내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최소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찾아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과 즐거운 웃음은 암 극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암으로 고생하시는 수많은 한우 여러분, 반드시 일어서겠다는 일념으로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는 강인한 잠재력을 끄집어내어서 당당히 이겨내셔서 보다 아름다운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고 만끽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과 움직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버지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보면 평범하기 위한 삶이긴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의 평범함과 실생활에서 겪어보는 문맥적 평범함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우군 뿐만 아니라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이런저런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굿바이. 바이. 오케이.